문을 열고 닫아 볼 건데, 여기 요 벽들은 다시 H 눌러서 이렇게 없애보고, 정면에서 볼게요. 넘패드 1번 눌러가지고 문은 어디서 열 거냐면 여기 이제 보시면 이 마킹을 제가 잡아놨는데, 마킹이 점선 있죠? 점선이 마킹인데 90프레임에서 이제 얘가 정찰을 했죠. 그리고 120프레임에서요 문을 열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 180프레임에 문 여는 것을 종료할 거예요. 그리고 200프레임의 문을 닫기 시작할 거예요. 210프레임이네요. 여기 닫기 시작할 거고, 여기 270프레임에 문 닫는 거를 종료할 거예요.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임의 시작과 끝이 있는 거예요. 움직임의 시작과 끝이 있기 때문에 그 시점을 정해줍니다. 120프레임으로 한번 가볼게요. 120프레임으로 가서 네, 일단 타임라인으로 한번 가볼게요. 타임라인으로 바꿔보겠습니다. 타임라인으로 바꾸고, 그리고 이쪽 있잖아요. 이 좌상단에 이 십자 모양 커서를 잘 보시면 십자 모양이 여기 끝에 가서 이렇게 하나 늘려볼게요. 늘려서 그래서 여기 2개 만들어 놓고, 일반적으로는 이런 방식을 사용합니다. 왼쪽 상단에는 그래프 에디터를 만들어 놓고 해요. 그리고 아래쪽엔 타임라인 만들어 놓고, 뷰포트를 크게 놓고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을 해줘요. 요걸 좀 줄이면 좀 많이 활용할 수 있죠, 공간을. 그래요. 볼게요. 그 다음에 120프레임 와서 타임라인을 놓으면은, 타임라인으로 바꿔놓으면 여기 120프레임을 써갖고 정확하게 120프레임으로 이동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아웃라이너에서요, 서브웨이 꺽쇠를 눌러서 아래로 이제 향하게 하면 도어 1과 도어 2가 있어요. 도어 1과 도어 2가 있습니다. 도어 1 선택해 보면은 왼쪽 문이 왼쪽 문 선택하고 120프레임에 열기 시작할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열기 시작한다는 거는 지금은 닫혀 있다는 소리죠. 닫혀 있는 상태에서의 제가 뭐라고 했죠? 상태를 기록하여 저장해야 돼요. 어디다가? 키프레임에다가. 그쵸? 키프레임에다가 상태를 기록하여 저장한다. 이 상태, 지금 요 위치의 상태를 120프레임에 현재 상태를 기록하여 저장한다고 했으니까 현재는 120프레임, 상태는 지금 N 버튼 눌렀을 때에 얘네가 상태. 지금 위치, 회전, 뭐 크기, 우리는 위치만 볼 거니까 그 중에서도 X만 볼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X에만 키프레임을 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X 이 로케이션 N 버튼 눌러가지고 X 위에다 커서를 딱 올려. 그 다음에 I 버튼을 그러면 이제 다 같이 들어갔네. 이게 이 커서를 올리면 XM만 들어가지 않고 로케이션에만 들어가. 로케이션. 그러면 다시 컨트롤 Z를 해보시고 X에만 키를 주고 싶다 하면 여기서 이제 오른 클릭을 해보시면 보시면 인서트 싱글 프레임이라고 있어요. 인서트 싱글 프레임을 하면 X에만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I를 누르면 로케이션 전체에 들어가는 거고, 여기에 이제 타임라인 보시면 도어 1 액션에 오브젝트 트랜스폼에 X, Y, Z 다 들어갔죠? 그러면 얘를 지워도 된댔죠? Y를 X 누르고 Z를 X 누르기. Z를 X 눌러서. 그러면 이제 X 로케이션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오른 클릭해가지고
인서트 싱글 프레임 해줘도 되고요. 아니면은 I 눌러서 만든 다음에 여기 지워도 돼요. 뭐야 하나만 만들었는데 왜 이렇게 많어?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단계별로 보여줘서 그래요. 꺽쇠를 다 닫으면 이제 하나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볼게요. 지금 닫힌 상태 그대로 닫힌 상태를 기록하여 저장했고요. 이 옆에 문 있죠. 여기 오른쪽 문 도어2도 이 상태를 기록하여 저장해야 되겠죠? 얘도 I 버튼 눌러볼게요. N 버튼 눌러가지고 X에서 I 버튼 눌러주고 나머지는 이제 지우거나 그냥 무시하셔도 돼요. 무시할게요. 무시하고 그럼 이 닫힌 상태로 왼쪽 문이나 오른쪽 문이 저장이 되어 있고요. 이 180 프레임으로 가서 열어볼게요. 열 때 왼쪽 문 선택해서 GX로 이렇게 열어. 그러면 키프레임 생성돼요. 왜냐? 여기 오토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생성. 이게 만약에 안 되어 있다, 키가 꺼져 있다 하면 직접 여기서 또 I를 눌러주면 되죠. I. 그러면 키가 생겼다. 그러면은 이제 GX로 이동시키고 I를 또 눌러줘요. 뭐만 하면 I를 눌러줘요. 근데 이제 오토킹이 되어 있으면 자동으로 생성된다. 그리고 요 오른쪽 문도 180 프레임에 GX로 얘는 오른쪽으로 밀어주겠죠. 이렇게. 그러면 왔다 갔다 해볼게요. 이거를 이제 조깅이라고 조그. 옛날 분들 이제 조그 셔틀이란 말을 좀 아실 건데 비디오 같은 거. 이제 넌 리니어 방식이에요. 이런 편집 방식이. 리니어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가면 뒤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대로 정방향으로 포워드로 이루어지는 게 이제 리니어 방식이고 넌 리니어는 과거 현재를 막 넘나들면서 하는 게 넌 리니어고 컴퓨터 그래픽에서는 다 넌 리니어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리니어 방식에서 이 조그랑 셔틀이라는 그 컨트롤러가 있어요. 그걸 이제 과거, 현재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 거를 이제 조그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조깅이라고 해요. 이거를 왔다 갔다 하는 용어를 알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애니메이션 된 것을 보면 어떻게 애니메이션 되는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열었으면 이제 사람이 타겠죠? 내릴 사람 내리고 그 다음에 출발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닫아야 되죠? 그러면 여기로 210 프레임으로 와서 110 프레임으로 와서 애니메이션을 해볼 건데 그 전에요. 문이 열리고 닫히는 가속과 감속을 한번 볼게요. 플레이를 해보면 이렇게 열려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볼게요. 이것이 여기 이 구간에서만 왔다 갔다 반복해서 보고 싶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이 회색 구간을 좀 줄여주면 돼요. 우리가 120 프레임에서 180 프레임까지만 반복해서 계속 보고 싶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죠. 스타트를 120으로 바꾸시고 엔드를 180으로 바꾸시면 0에서 390이었던 거를 120과 180으로 바꾸면 플레이하면 여기만 계속 이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마음에 드는 애니메이션인지를 보는 거죠. 그럼 볼게요. 우리가 키프레임 생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했냐면 그래프 에디터에 가서 가속과 감속을 설정을 해줬어요. 우리의 연출 의도에 맞는지 이제 그래프 에디터를 보는 거예요. 그래프 에디터에 도어 1, 도어 2가 있거든요. 도어 1을 선택해가지고 열어보죠. 그러면은 도어 1에는 X 로케이션을 제외하고 다 지워둬도 되는데 아예 눈을 꺼도 되고요. 안 지울 거 나중에 혹시라도 여지가 있어. 얘를 쓸 여지가 있다면은 눈만 꺼주고 그게 아니면 지워주는 거예요. 또는 눈이 켜있되 이 에디터블이 안 되게 이렇게
아예 없는 취급해 줄 수도 있고요. 꺼서 또는 잠궈 놓을 수도 있어요. 픽스가 되었다고 하면. 근데 우리는 지금 일단 눈을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Y부터 Z까지. 아니다. 아예 지워볼게요. X 눌러 지워보고. 그리고 이 로케이션 할게요. 얘가 어디 있는지 찾기가 좀 어려워요. 이렇게. 위에 보시면 이게 뭘로 돼 있냐면 실제 실측 위치로 돼 있어요. N 버튼 누르면 120프레임에 가보시면 마이너스 4.69m에 위치하고 있대요. 그쵸? 문이 그러면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 4.6 해가지고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실측으로. 그래서 120프레임에는 180프레임에는 어디에 있냐 하면 요 위치에 있다. 요 위치가 4.6916이고 네, 잠깐만 도어 1. 그러니까 얘는 실측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한번 볼게요. 위에 노멀라이즈라고 해요. 노멀라이즈 클릭하면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 노멀라이즈라는 것은 정규화잖아요. 정규화. 범위를 정해서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건데 1에서 마이너스 1까지로 치환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맵 레인지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원래 이 최대값, 최소값을 그냥 1이랑 마이너스 1로 정해버리는 거예요. 최대값이 몇이든 최소값이 몇이든 그것이 최대값은 1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어서 그 비율대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노멀라이즈 하면 이 공간을 좀 활용을 잘 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x, y, z가 각각 그래프 위치가 다르다고 하면요. x는 여기 마이너스 4.6부터 뭐 플러스 4.6까지 있다 하면 y는 막 여기 막 마이너스 한 200에 있고 막 그럴 수도 있거든요. 위치가 저 뒤에 있다면 요쯤에 있다면 한 마이너스 200 정도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래프의 위치가 이 그래프 에디터 상에서 굉장히 위치가 다르면 한눈에 안 들어오니까 그럴 때 노멀라이즈를 해주는 거예요. 노멀라이즈를 해주고 작업을 하면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노멀라이즈를 체크를 하고요. 이 곡선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 뷰포트에서 얘가 무언가를 선택해서 좀 당겨서 보려면 어떻게 하죠? 그 넘패드 0번 옆에 점을 누르죠. 또 마찬가지. 여기도 키프레임을 전체 선택해가지고 넘패드 0 옆에 점을 눌러보면 이렇게 딱 맞게 딱 펼쳐져요. 딱 펼쳐지고 하나만 선택해가지고 점을 누르면 이렇게 완전히 돼. 그 다음에 A 눌러가지고 전체 선택해가지고 점을 선택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아까처럼 해볼게요. 문이 열릴 때 문에 막 기대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문이 열리려고 할 때. 그러면 갑자기 열리면 그 사람들이 다 넘어지거나 피해를 입겠죠. 그러면 이것을 잡고 컨트롤 눌러갖고 이렇게 좀 당겨 주잖아요. 이렇게 컨트롤 누르면 단위가 많이씩 되기 때문에 컨트롤 안 누르고 한번 해볼게요. 시프트만 누르고 시프트 누르고 당겨가지고 이렇게 좀 당겨가지고 수평으로 이동하셔야 돼요. 수평으로 이렇게 잡아당기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완만한 곡선 그러니까 시작할 때 거의 수평에 가까운 형태로 기울기 값이 설정이 되고 그리고 문이 닫힐 때에도 이게 이 아래에 있는 키프레임의 핸들 왼쪽으로 쭉 당겨가지고 이렇게 그러면은 확대해서 본다고 했을 때 잘못됐는데 확대해서 본다고 했을 때 굉장히 이 곡선이 바닥에 붙을랑 말랑 할 정도로 기울기 값이 낮아요. 그러면 어떻게 애니메이션이 되는지 볼게요. 이제 플레이를 해보면
이렇게 열려. 하면서 이렇게 열립니다. 이 도어 1이 이거였나? 네. 네. 플레이. 얘가 도어 2, 도어 1. 네. 그래서 이렇게 열리도록 작업을 해보았고, 그 다음에 요거. 얘는 도어 2. 도어 2가 이걸 제가 꺼놓은 바람에 작동을 안 했어요. 켜놓고 플레이를 해가지고 이렇게 왼쪽이랑 오른쪽 문 열리는 속도를 한번 보세요. 가속도. 왼쪽은 천천히 열리려고 하다가 가파르게 빡 가다가 닫히기 직전에 여기에서 서서히 닫히죠. 평 평 이렇게 가요. 근데 우리가 아직 작업 안 한 거 오른쪽 거 도어 2는 그냥 하고 열려. 그쵸? 속도 조절. 슬로우 퀵 슬로우가 되고 여기가 슬로우 퀵 거의 90도에 가깝죠. 기울기가.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거죠. 거의 최대값.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0에서 이 120에서 한 130까지는 거의 움직임이 없다고 봐야죠. 그래서 누워 있잖아요. 빨간색. 그리고 130에서 한 145까지는 그래도 조금씩 속도가 붙기 시작하고 145에서 155까지는 엄청 빠르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155에서 180까지는 천천히 간다고 보시면 이와 같이 도어 2도 작업을 해볼게요. 똑같아요. 도어 2도 120프레임에는 도어 1은 이렇게 돼 있죠. 좌상단에서 우하단으로 가죠. 방향이 이 키프레임 방향이. 근데 이제 도어 2는 좌하단에서 우상단으로 가요. 이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는 우상향 하고요. 반대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거는 우하향이에요. X축이 이 파란색을 기준으로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예, 도어 2도 열어가지고 볼게요. 얘도 Y랑 Z는 필요가 없으니까 X를 눌러볼게요. X. 그리고 X 선택해서 얘도 문이 열릴 때 핸들 선택하고 Shift 눌러갖고 쭉 당겨. 그리고 여기도. 그러면 천천히 열리죠. 천천히 열리는데 계속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위쪽에 있는 키프레임에 핸들 잡고 Shift 눌렀고 이렇게 당겨. 그럼 약간 이렇게까지 문이 빨리 열리고 닫히는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지만 극단적으로 이 그래프의 활용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이렇게 더 강조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의 변화가 가속과 감속의 차이가 가속과 감속의 설정에 따라서 애니메이션이 어떻게 슝 이뤄지는가 이런 걸 이제 알아보자는 거죠. 그래서 A 위치에서 B 위치로 이동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어떤 연출이나 의도된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움직임으로 표현할 것이냐 아니면 굉장한 그 텐션을 주면서 슝 하면서 움직일 것이냐 요거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저랑 같이 해봤으니까 이제 여기를 볼게요. 이제 쭉 가서 210프레임부터 270프레임까지 문을 다시 닫아보세요, 여러분들이. 문 닫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120에서 180까지 문이 슝 열렸으면 열린 채로 210프레임까지 있다가요. 210프레임에서
270프레임까지는 닫아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문 열리는 구간을 120에서 180으로 엔드를 잡아놨잖아요. 그러면 문 닫히는 구간은 210에서 270이니까 여기 210을 스타트로 써놓고요. 그리고 270을 이제 엔드로 써놓으시면 이 구간만 210에서 270 이 구간만 놓고 플레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이제 문을 한번 닫아보세요. 했던 거랑 완전 똑같으니까 한번 닫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닫아보세요. 네. 노란색 뭐가 안 나오죠? 네. 안 나온다는 것은 값이 조금 변화가 있다라는 건데요. 그러면요. 이것이 만약에 210에서 I 눌렀을 때 이렇게 이제 열어보면 네, X에만 해당하는 X만 해당하는 그래서 이거를 하실 때 M 버튼을 눌러가지고 여기에 이제 계속 그 키프레임을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여기를 한번 열어볼게요. 열어본다기보다 요 프로퍼티에서 오브젝트 프로퍼티를 가보시면요. 얘는 좀 다르게 생겼어요. 여기에 요 마름모가 있어요. 애니메이트 프로퍼티가. 그래서 210에 가가지고 있는 애가 있고 없는 애가 있죠. 없는 애는 이 키프레임 생성이 애초에 안 되어 있다는 얘기고 이 비어있는 애는 키프레임 생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만 키프레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10에 와서 이렇게 클릭해 주셔도 돼요. 꺼주시면 또 없어지고 이렇게 그럼 색깔 자체가 달라지니까 뭐가 이 X의 키프레임이 어딘가에 있다라고 하면 파란색이고 바로 지금 210에 있다라고 하면 좀 약간 이런 색으로 바뀌어요. 이걸로 해주셔도 되고 그냥 I 버튼도 눌러주셔도 되고 해요. 그래서 내가 실수로요 I 버튼 눌러가지고 X에만 할 건데 Y랑 Z에 다 같이 들어갔잖아요. 그럼 아까 요 타임라인에서 선택하고 지워줘도 되지만 여기 있죠. 여기에서 지울 애들 오른클릭 하시고 딜리트 키프레임스를 하면 이제 지워지는데 딜리트 키프레임스 하면 지워지고 이 키프레임 들어간 게 다 지워지고 싱글 키프레임 하면은 키프레임 요거만 지워져요. 요 제가 Y 위에다 놓고 싱글 키프레임 하면은 이 Y 채널만 지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클리어 키프레임스 하면은 싹 다 지워져요. 그래서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아무래도 그냥 여기 그 타임라인에서 지우는 게 훨씬 더 직관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 키프레임 생성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봤고, 네, 이제 문을 열고 닫는 방법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 되신 분은 120에서 270까지 놔보고 이렇게 열리고 닫히는 거를 계속 보시면서 어디를 좀 더 수정을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애니메이션 하면은 계속 보면서 움직임에 대한 어색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 보면서 수정할 필요가 있고 또 이것까지 또 다 되신 분은 열차의 출발부터 도착까지를 놓고 이제 플레이를 해보면서 어색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판단을 해보는 거예요.